자, 109회 전산세무 1급 문제 3번 결산정리분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5년도 5월 1일 날 일시적으로 건물 중에 일부를 임대해 줬대요. 그죠?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런 뭘로 했대요? 선수 수익으로 분기를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1200, 대변에 선수 수익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내년도 게 아니죠. 올해 25년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8개월치는 올해 임대료니까 대려 차변의 선수 수익을 줄여주고 대변의 임대료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 날 자, 차변의 그렇죠. 선수 수익을 먼저 줄여주시고 이렇게 자, 800만 원 8개월치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수익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영업의 수익으로 하는 거죠. 지금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당사가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자료이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고요. 자, 작년에 800주를 취득했고, 한 주당 2만 원에 자,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자, 이 취득 수수료를 뭘로 처리하죠, 여러분? 취득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없어. 단기 매매 증권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24년도에 공정가치가 2만 원으로 평가돼 있대요. 그러면 2만 원과 2만 원이니까 최종적으로 요걸로 평가돼 있겠죠. 변동이 없네요. 그죠? 그럼 요 2만 원하고 요 25년도 공정가액 2만 1,000원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800주인데 지금 한 주당 1,000원이 올랐으니까 얼마? 여러분. 8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단기 매매증권 8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가 나왔네요. 그죠? 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1,500이래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150이에요. 그럼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1,650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또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금은 이거는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거라 이거는 선납세금하고 상관이 없죠. 이건 예수금이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선납세금, 그죠? 중간 예납한 거랑 법인이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 그죠? 요거 합친 금액, 요게 얼마인가요? 대충 보면 뭐 650 되나요? 650은 선납세금이니까 요거 상계하고 나머지를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액으로 넣는 거죠. 1,650만 원인데. 자, 그 다음에 4번. 자, 실지 재고조사를 파악해 본 결과 감소한 수량분은 전부 비정상적 감모래요. 자, 비정상적 감모는 재고재산 감모 손실로 우리가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 감모가 나오면 비정상적 감모를 비용 처리하시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실제 재고를 입력해서 나머지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몇 개가 지금 없어졌죠, 여러분? 없어진 게 2,000개인데 지금 1,950개니까 지금 50개가 분실된 거 맞죠? 그죠? 50개가 분실됐어요. 자, 근데 한 개당 취득 단가가 23,000원이에요. 그러면 50개 곱하기 23,000원 하게 되면 115만 원이 감모 손실이 난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는 수동으로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얼마예요, 여러분? 아까 115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대변에 어떤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자, 제품이죠. 문제 보시면 제품의 실지 재고를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타겟정 대체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기능상. 자,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 감모에 대해서는 타겟정 대체로 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가서 실제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수동으로 다 분개했고 이제 법인세하고 기말재고 입력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자 문제에서 그럼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법인세 자 그리고 기말 제품을 입력해야 되겠죠. 지금 뭐 원재료나 제공품 이런 건 없으니까 결산일 현재 제품의 실제 재고를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서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자 실제 재고 수량이 1950개예요. 문제 보시면. 근데 한 개당 지금 취득 단가가 23,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곱해 보시면 실제 기말 제품 재고가 4,485만 원이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4,400 잘못했네. 4,485만 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법인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밑으로 내려서 자, 우리 법인세 지금 아까 중간 연합으로 납부한 거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한 거랑 해서 얼마였어요? 650만 원. 맞죠? 자, 근데 지금 1년치 법인세 비용이 1,500하고 150 더하면 얼마예요? 1,500하고 150 더하면 1,650이니까 나머지 추가로 내야 될 건 그렇죠. 1,000만 원인 거죠. 이렇게 합치면 1,650이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돼야 될 금액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해야지만 분계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제 원천징수 편입니다. 자, 문제 4번에 1번입니다. 자, 원천징수.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손대수 사원의 2025년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족상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대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부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원천징수에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서 F2번 눌러서 주인공이 누구죠? 손대수인가요? 손대수 불러오시고요. 자, 부양가족 눌러봤더니 다 부로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거 보고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본인은 뭐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총급여가 여기 보니까 1억 500만 원이고요. 자, 아버지 손준기는 소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손준기는 지금 60세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또 경로 우대도 받고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최연주는 어때요? 소득이 없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60세가 넘으셨고 소득이 없으시고 경로 우대고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자, 배우자 이시아는 사업소득 금액이 있네요. 그럼 기본공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해답에는 제가 요 소득 초과 여부를 체크를 안 해놨는데 정확히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여로 해주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해답해 놓은 거에는 요거 체크 안 하고 그냥 불로 했죠. 근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똑같긴 한데 이제 25년부터 여기 소득 초과 여부가 생겼으니까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걸 체크를 하고 불허하든 체크를 안 하고 불허하든 불허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메뉴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걸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해답에는 이렇게 체크 안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걸어서 연습해 주시는 게 메뉴 툴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소득이 많으니까. 자, 딸, 손아름은 소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20세가 넘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부가 맞습니다. 자, 손민우는 어떻습니까? 아들 손민우는 1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얘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20세 이하로 그 다음에 또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에도 동그라미가 쳐진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됐다. 그럼 보험료, 자, 보험료는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 딸과 아들 손민우, 그죠? 딸은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딸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손민우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요 본인하고 손민우 아들 것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60만 원, 45만 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손대수부터. 손대수. 자,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자료 60만 원인가요, 여러분? 자, 문제 보면 자, 종료 눌러주시고 또 누구 있습니까? 문제 보시면은 딸 손아름, 손아름은 안 되는 거였었죠? 손아름이 아니라 누구? 아들 손민우. 손아름은 연령이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어차피 이걸 눌러도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실수하지는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민우. 자, 더블 클릭해서 일반에다가 얼마예요? 아들 손민우 보장성 보험이 45만 원. 문제 보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교육비는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제한은 있죠. 그죠? 그러면 어, 직계존속은 안 되고요. 그죠? 본인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딸 대학교 학비 가능한가요? 여러분, 딸은 소득은 없고요. 나이만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의 제한은 있지만 소득이 없으니까 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교육비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들 손민우 거는 방과 후 가정 수업비 가능하고 교복도 가능한데 교복은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교복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도 해줘요. 중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요 교복 카드로 낸 거는 카드 사용 금액에서 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교육비. 우선은 손대수 본인 거 교육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자, 사이버대 학교 다 가능합니다. 200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딸, 손아름.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100만 원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딸, 여러분, 교육비 얼마예요? 대학교 학비? 500인가요? 500. 자, 대학생이니까 여기 3번 눌러주시면 대학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누구 있으세요? 손민우? 자, 손민우. 자, 국세청.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손민우?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방과 후 수업료 50만 원 되고 교복이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얼마 입력하셔야 돼? 그렇죠. 100만 원만 했어야 되는 거죠. 100만 원만. 그죠? 그다음에 초중고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초중고 2번인가요? 2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 주의했어야 됩니다. 교복이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10만 원 제외된 금액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의료비에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죠. 자, 라식 수술비 가능하고요. 보청기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나이 소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질병치료비 가능해요. 카드로 하셨어요? 카드도 중복 공제돼요. 자, 근데 실손보험 받은 거는 이거는 안 돼요. 그죠? 실손보험 받은 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받은 거는 제외하고 따로 입력하는 란이 있죠. 자, 손민호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한 거 가능한데, 자, 의료비 카드로 내면 카드도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근데 50만 원까지만 되죠. 그죠? 50만 원까지만. 그리고 요거는 안경 거래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기타 영수증으로 해서. 자, 의료비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탭 눌러주시고, 자, 처음에 누구 있었죠? 본인 거? 자, 본인 거. 자, 국세청 자료입니다. 자, 본인께 200인가요, 여러분? 자, 국세청은 금액만 누우시면 돼요, 이렇게. 또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 의료비에 보시면. 손중기, 그죠? 손중기 아버지 거, 국세청, 자, 금액이 보청기 구입한 거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또 여러분, 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 최연주인가요? 어머니.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어머니가 355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은 실손보험 받은 건 따로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200만 원은. 맞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또 누구 있습니까? 자, 아들 손민우. 손민우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 영수증으로 하라고 써 있습니다. 상호는 거기 보니까 경성안경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나와 있습니다. 605 29 32588.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금액은 얼마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50만 원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자, 손대수 신용카드 3,800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현금 연수 쓴 거 520입니다. 그러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손대수 3,800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아까 520 넣어주시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손아름 딸 직불카드 쓴 게 310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딸은 나이는 지금 20세가 넘었지만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이 딸의 카드 쓴 것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의 제한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아름 거에다가 얘는 지금 뭐예요? 직불카드니까 그죠? 직불카드에다가 31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손민우 직불카드 쓴 거. 자, 직불카드 62만 원인데 대중교통 4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손민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죠? 62만 원 중에 40만 원은 어디 교통? 대중교통.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직불카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내용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받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주의하실 거는 그렇죠. 연말정산 입력에서 반드시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를 해야지만 부양가족이 짓게 된 이 숫자들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누르시면 반영이 안 돼요. 점수 인정도 안 되고요. 매 교시마다 제가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자, 해답 캡처 화면에도 이렇게 제가 그림 캡처해 놨으니까 이렇게 잘 반영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그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사항 나왔고 네, 이렇게 똑같이 해답 그림에도 캡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연말정산 봤고요. 그리고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죠,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서 직접 입력하고 마감해서 전자신고하는 게 나왔습니다. 6월 기속 6월 지급이네요. 그리고 일시적인 강의료는 기타 소득이죠. 그죠? 기타 소득에다가 요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기타 소득에다가. 자, 그리고, 사업소득이네요. 그러면 사업소득에다가 100만 원과 그렇죠? 요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업이한급세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요 전업이한급세액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6월에서 그렇죠, 6월이죠. 그리고 지급도 6월에서 6월이죠.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일시적인 강연료니까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인데 인적 용역이니까 여기 지금 기타 소득에 인적 용역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기타 소득에 다시 한번 볼까요? 교수 수당 23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타 소득 쪽에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그 기초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기출문제집에 요 화면 캡처해 보시면 이게 기타 소득에 여기 인적 용역이 없어요. 이미지에. 그게 이제 이 업데이트 되기 전 이미지인데 이제 기타 소득 여러분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강연료의 경우에는 인적 용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양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교재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 기출문제집 해답에 여기 인적 용역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건 인적 용역으로 들어가는 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게 또 근래에 또 바뀌어가지고 요 구조가 꼭 좀 여러분 요거는 해답에다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적 용역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인적 용역 몇 명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명이죠 3인. 금액은요, 230만 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일시적 강연료 등은 인적 용역의 기타 소득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양식 구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꼭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18만 4천 원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사업소득입니다. 자, 사업소득 매월 징수하는 거에 강사 1인이죠. 예, 여기다가 1인 금액은요, 100만 원, 세금은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해답의 그림에 이게 잘려 있는데, 또 문제에서 뭐 있어요, 여러분? 전월미환급세액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전월미환급세도 체크 꼭 해놔주세요. 요 문제 보시면 전월미환급세액이 8만 7천 원 이렇게 해요. 근데 8만 7천 원 입력하면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된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에 지금 조금 미스난 게 인적 용역의 요 그림이 없어요. 이게 요 바뀐 거예요. 이 양식 구조가 조금. 그래서 해답에는 지금 그 외에 들어가 있지만 인적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인적 용역 칸이 따로 있다는 거, 구조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전월 미환급세액 87,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감 눌러주시고 전자신고 해야 되니까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자신고. 여기 전자신고 들어가서 전자신고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납세자 전자신고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6월에서 6월. 자, 그리고 나서 제작. 자, 그럼 비밀번호는 거기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해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또 1, 2, 3, 4, 1, 2, 3, 4.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또 뭐 자유롭게 입력하라고 그러면 그땐 자유롭게 하시고요. 확인. 암호화되었습니다. 요거 닫고 어디로 가시면 돼요? 홈택스로. 홈택스로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닫고 불러오는 거. 자, 그래서 C 드라이브의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되죠. 자, 비밀번호 1, 2, 3, 4, 1, 2, 3, 4. 확인 눌러주시고요.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제출하기.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까지 풀어보았습니다.